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하시는 공부도 다 잘 되시죠? 예. 자, 우리 오늘 145페이지부터 하면 되나요? 예, 145페이지부터 합니다. 145페이지. 6번 주제부터 하면 되나요? 예, 6번 주제. 예,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사무소가 이제 여러 개의 사무소가 있는데 그 이제 여러 개의 사무소를 우리가 이제 이름과 또 사무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어떤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죠. 13조 1항 보겠습니다. 개공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사무소는 몇 개 둬야 되는 거죠? 1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개 이상을 설치하면, 1개를 초과해서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1항의 이제 사무소를 소위 주된 사무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전국에 몇 개 설치하는 거? 1개, 단 1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13조 2항.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이제 딸려 있는데, 천막 같은 것도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이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 파라솔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컨테이너 하우스 뭐 이런 것들 자체를 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3항에 가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항의 규정은 전국에 사무소 하나 둘 거를 이제 1항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공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법인인 개공에다가 채색하시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거기도 한번 채색하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럼 정리하면 무슨 사무소가 있다는 거예요? 분사무소가 있는데 그 분사무소를 누구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법인만이요. 법인만. 그럼 돌려 말하면 누구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은 이제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중사무소에 해당이 되니까 그걸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항, 5항 건너가고 6항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위 이제 무슨 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사무소의 종류는 그러면 몇 개의 사무소가 이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개. 자, 우리 이제 그 1항과 2항이 주된 사무소고, 그렇죠? 그 다음에 3항이 무슨 사무소고, 분사무소고, 그렇죠? 분사무소. 그리고 6항은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의 종류는 전체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하시고, 다만 개공이 39조 1항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뭐 중에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업무 정지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거죠. 그 개념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146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146페이지입니다. 거기 하단에 이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판례 이제 제목에 이중사무소의 기준 어떤 거를 이중사무소로 볼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번듯한 사무소를 2개를 만들면 그럼 그게 무슨 사무소죠? 당연히 이중사무소로 뭐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건 뭐 기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개공이 사무소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사무소 앞에다가 천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안에서 뭐를 쓸 수도 있어요. 뭐 계약서 쓰고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뭐로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중사무소로. 그럼 이제 마땅히
기준이 하나 필요한데 그 기준을 한번 읽어볼게요. 1. 한 개의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공이 다른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그 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번듯한 사무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천막이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공간에서 중개업을 영위했다면 이제 밑에 줄 같은 법 11조 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소위 이중사무소 설치한 거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이제 그 분사무소 설치 부분이 있는데 분사무소는 설치의 어떤 개수가 제한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시, 군, 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행정구역이 240개 정도 되는데 최대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냐면 239개까지 설치할 수가 있어요. 한 개는 뭐를 설치해야 되냐면 주된 사무소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수 제한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분사무소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 누가 이제 계약서를 쓰고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내려가서 계약서 쓸 수 없으니까 누가 이제 현지에 내려가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책임자가. 그래서 그 책임자 그 요건인 저쪽 가운데 보면 이런 말 나오는데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나 뭐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정리하면 그 예컨대 어느 법인이 분사무소를 50개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 법인에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 최소 수는 몇 명 이상 되어야 하겠어요? 시온 한 명이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왜 시온 한 명이냐면 분사무소 50개니까 하나마다 책임자 하나 이렇게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의 대표자 한 명은 꼭 필요하니까 최소한 51명의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개념 잡고 계시면 되겠고 뒷장 가시면 148페이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처리 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7일로 되어 있죠. 7일로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주된 사무소도 이제 뭡니까 등록 신청하면 며칠 걸리죠? 7일 걸리잖아요. 등록에 통지를 해주는 데까지가. 그 분사무소도 7일 걸린다. 이것도 좀 제법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오른쪽에 149페이지 하단 내려오시면 박스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표에 보니까 좌측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관련된 구비서류 쭉 열거했고 오른쪽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관련한 구비서류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눈으로 좀 비교해 보면 내는 서류 즉 구비서류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거 세 번째 한번 채색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세 번째가 뭐라고 돼 있죠?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분사무소에서는 상당히 또 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던 대로 이제 사무소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치 절차를 좀 한번 볼 건데 주된 사무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뭐도 있어요. 분 사무소도 있고요. 주된 사무소는 등록을 하죠, 그죠? 그래서 등록을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하고 그걸 신청인에게 뭐 하도록요? 통지하도록. 이 통지까지가 며칠 걸리냐면 7일 걸리죠, 그죠? 7일 내. 요 7일은 좀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통지를 받았으면 뭐가 된 거예요? 등록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보증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보증 설정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요거 설정 들어가면 관청에서 이제 뭘 줄 거예요? 등록증을 줄 거예요. 등록증 왜 주는 거냐면 뭐 하라고요? 이제 일하라고 이제 등록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서가 무슨 번호가 나와야 등록번호가 나와야 뭐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호 없으면 등록번호 없으면
보증은 설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분사무소는 처음부터 뭐를 첨부해서 하래요. 보증 설정 서류를 첨부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보증 설정이 선보증이 먼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증 설정하고 여기는 설치 신고라는 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예. 이때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할 거냐면 어디다 할 거예요. 예,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할 거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별 2개. 그래서 정리할 것은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행정상의 처리는 어디서 다 한다라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설치 신고를 하면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할 거죠. 이 필증 교부는 역시 등록증 교부랑 같은 의미로 즉 업무하라는 의미로 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를 하라는 거가 좀 중요하죠. 보증을 먼저 하라는 게 좀 중요한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없으면요. 번호가 없으면 보증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를 가지고 설정하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등록번호를 가지고 2개가 다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요거 등록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문 닫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분사무소도 다 문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 일단 기억해 주시고 주된 사무소는 선등록 후보증하는데 분사무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신고 방식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고 150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밑에 2번째 줄에 우측에 보면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단위로 뭐를 주지는 않아요. 등록번호를 주지는 않아요. 분사무소 단위로. 그럼 어떤 번호를 가지고 쓴다고? 그냥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를 가지고 쓰는데 좌측 상단에 제 몇 호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 있죠. 좌측 상단의 맨 위에. 그거는 뭐냐면 1년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77번이라고 만약에 제 번호 77번 제 77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거기 좌측 상단에다가 제 77호 이렇게 썼으면 그게 1년 번호니까 그 법인에서 만들어지는 분사무소 중에서 몇 번째? 77번째 분사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치 신고 필증 번호만 보면 이게 분사무소가 몇 번째 분사무소구나. 전국에 분사무소가 몇 개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151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만 좀 간단하게 좀 볼까요? 옳은 것 1번. 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랬어요. 딱 봤을 때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내신다고 했죠 지난주에? 쉽게 해야 돼. 근데 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를 가지고? 지난주도 말씀 한번 안 드렸나? 그 기준이라는 거 있죠. 그죠? 기준. 이 기준은 법으로 정하면 자주 못 바꾸니까 뭘로 정하는 게 맞다고?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 같은 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 뭐가 틀렸어? 국토부령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시행령이나 혹은 대통령령으로 만든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1번은 틀렸고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주어가 뭐예요 지금? 개인이잖아요. 이렇게 개인. 개인들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랬어요. OX, X. 그래서 우리 분사무소는 무조건 누구만? 법인만 두는 거지 개인이 만약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뭐예요? 이중사무소로 처벌을 받는다. 3번. 개공은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천막 등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자, 뭐가 틀렸나요? 허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법에 하지 말라는 걸 관청에서 허가해 줄 리가 없고 일단 그 전제도 틀렸고 설사 관청에서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법을 바꾸기 전에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허가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4번 다른 법 제한이 없는 경우에 법인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종별이 다른 개공과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쉽게 가면 이제 공동사무소는 뭐를 같이 쓰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공간만 같이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종별이 달라도 돼? 아니면 종별이 같아야 돼? 종별이 다른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사무소 사용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5번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분사무소에 한 명 이상의 뭐를 두는 건 맞아요. 책임자. 넓게 보면 소공에 들어가는데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런 맞는데 중개보조원을 꼭 한 명 이상을 둘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뭐 이렇게 있고 양가로 1번은 좀 이따 이제 제가 한번 그 필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는 그 1번, 2번, 3번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양가로 2번을 좀 잠깐 먼저 보면 사무소 공동사용 절차 뭐 이렇게 있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은 중개사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사무소 개설 등록 거기 개설 등록에다가 채색하시고 동그라미 번호 1번 한 번만 적어주시고 또는 동법 20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다 역시 채색하시고 동그라미 번호 2번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뭐하고 뭐를 지금 언급한 거죠?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을 지금 언급했고 그걸 하는 때에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먼저 좀 볼게요.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소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죠? 사무소가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주된 사무소는 어떻게 만들어내지? 한마디로 말하면 주된 사무소는 등록을 해서 만들어내고 분사무소는 신고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는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지.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첫째 뭐 해서 만들어내고요. 개설 등록을 해서 하나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전 신고를 해서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개설 등록을 하는 것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무소라고 생각해 보고요. 여기에 갑개공이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인데 을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요. 요번에 이제 합격한 친구인데 여기로 이렇게 뭐 하고 들어가고 싶을 수 있어요. 여기랑 여기 빈 사무소는 아니고 갑이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들어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해보자. 일도 좀 가르쳐 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면 누구의 당연히 승낙은 얻어야 되겠어요. 갑이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갑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갑이 이제 승낙을 했고 을이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 사무소는 누구랑 누가 같이 쓰는 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갑이랑 을이 같이 쓰는 게 되고 얘가 고용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들어가니까 얘 신분은 뭐야? 개공이죠. 얘도 개공이. 그러면 개공 두 명이 같이 쓰니까 이게 무슨 사무소가 되는 거죠?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도 뭐 비슷한 개념인데 역시 갑이 혼자 이제 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개공이 있어요. 근데 을 개공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여기는 죽 쓰고 있는 거예요. 죽 쓰는 거 알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갑의 승낙 얻어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전 신고가 수리가 된다면 여기도 을도 여기에 이제 개공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것은 가불이 공동사무소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들은 절대 공동사무소에 관련해서요 무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시 공동사무소는 어떻게 만들어내지 않았다고요? 설치 신고를 해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냈다고?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냈지 설치 신고를 통해서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설치 신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사무소는 무슨 사무소밖에 없는 거예요? 분사무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개념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그 6항의 단서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갑이 뭐 기간 중이면 안 된다 그래서요? 업무 정지 중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공동사무소 설치 불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세 가지 경우 있다 그랬죠. 가령 갑개공이 있었는데 얘가 만약에 업무정지를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어떤 의미예요? 업무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업무를 지금 정지당한 상태인데 여기에 을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를 한번 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표현 어떤 그런 경우보다는 누가 누구를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고 싶은 경우가 더 많겠어요. 갑이 얘를 꼬셔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갑은 경력이 한 20년 된 개공이에요. 그 동네에서 1등 하는 개공이에요. 한 달에 월 매출이 뭐 한 5천 정도 찍히는 굉장히 잘 되는 사무소예요. 근데 만약에 업무정지 6개월을 먹은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갑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6개월 동안 뭐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면 거의 가게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손님 다 뺏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29회 합격한 어리버리한 이제 공인중개사 있죠. 여러분도 이제 29회 시험에 합격하면 좀 약간 어리버리 하려나요? 완전 어리버리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줄게. 500만 원 줄 테니까 너 자격증 좀 걸어놓자. 근데 걸어놓는 게 뭘로 걸어놓는 거예요? 소공으로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소공으로 걸어봐야 어차피 일을 못해. 얘가 이제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그러면 너가 뭐 해서? 개설 등록하고 들어와. 그래서 너 거를 걸어놓고 여기서 하면 주체가 바뀌니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게 다 허용이 됐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허용을 하면 이렇게 끌어들여서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관청에서 뭐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업무 정지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뭐가 안 돼? 얘가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뭐 중에는? 업무 정지 중에는 공동사무소 못 만든다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역시 갑이 업무 정지를 받았다고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개설 등록을 못하게 한다니까 을은 개공이에요. 얘는 딴 동네에서 뭐 하고 있는 애야? 딴 동네에서 죽 쓰고 있는 애예요. 한 달에 계약서 한 장씩 쓰고 있는 애야. 근데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매출 한 뭐 5천 정도 막 찍는 사무소야. 근데 6개월 동안 일을 못하면 이거 되게 심각하잖아. 해서 여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 너 거기서 뭐 쓰느니? 죽 쓰느니 이쪽으로 들어와.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그냥 네 거 걸어놓게만 해. 내가 일은 내가 다 할게. 그럼 얘가 오케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신고를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허용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뭐 중에 뭐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야. 업무정지 중에 공동사무소를 만들게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럼 봐요. 이거를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좌우를 바꿔서 한번 시도해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좌우를 바꿔본다는 게 뭐냐면 갑이 뭐를 받은 건 마찬가지예요. 업무정지를 받은 건 마찬가지인데 을이라고 하는 사무소가 있어요. 근데 을 개공은 뭐는 안 받았어. 업무정지는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가면 어때? 이렇게. 가면 어때? 가도 안 되는 거지 뭐. 왜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중에는
업무정지 중에는 뭐를? 공동사무소를 어떻게든 못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예를 한번 좀 표현해 볼게요. 갑이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근데 업무정지 받으면 그 동네 소문 날까요? 소문 나지. 예,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무슨 사무소에? 빈사무소에 다른 동네로 이전하려고 해. 그냥 이전. 예. 이거는 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할 수 있다. 이건 왜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이전만 하는 거예요.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리고 이거는 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동사무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빈 사무소니까. 예. 이렇게 개념 잡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우리가 이제 한번 낼만도 한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걸 출제하면 박스 형태로 주고 사례로 주겠죠. 요런 사례, 요런 사례, 요런 사례, 요런 사례까지 줄 거란 말이야. 해서 다음 종목 옳고 그른 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그 전주 자료 가져오셨나요? 2주차 자료? 예, 한번 좀 꺼내봐 주시고 어디까지 지금 완성됐나요? 전주 자료가 2페이지? 예, 2페이지까지 끝났어요? 2주차 자료 2페이지까지? 예. 그러면 3페이지부터 하면 되나요? 예. 자, 노마차 4번에 한번 가볼게요. 자, 2주차 지난주 자료 노마차 4번에 예, 한번 좀 가보죠. 예. 중개사무소 왼쪽에 이제 사무소 명칭 있는데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 있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세 번째 칸에 보니까 설치 대상에 주된 사무소 개공, 분사무소는 누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인인 개공. 거기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채색 한번 해보죠. 법인인 개공 해놓고 밑에 보니까 특수법인 포함이다 이런 말 나왔네요. 거기 특수법인 포함에다가도 역시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만드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나요? 그럼요. 뭐 분사무소는 그냥 뭐 지점, 영업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니까 뭐 만드는 거에 법인 같은 경우는 상관없고 오른쪽 이제 그 네 번째 칸이죠. 예. 우리 주된 사무소는 개설 등록하고 옆에 보니까 설치 여부가 의무냐 임의롭냐 이제 그거 이제 적어볼 건데 이거 의무예요 아니면 임의로워요? 그 주된 사무소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지. 의무라고 적을게요. 예, 주된 사무소는 의무예요. 반대로 분사무소는 의무예요 아니면 임의예요? 임의.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법인이 알아서 그 법인이 알아서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공동사무소 쪽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예, 뭐하고 뭐의 방법이 있어?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 그렇죠? 예,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 방법이 있고 설치 여부는 의무, 임의. 임의. 예, 공동사무소는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OX 문제. 주된 사무소는 모든 개공이 반드시 두어야 한다. O. 왜 O? 의무예요.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개공이 될 수가 없어요. 개공이 된 이후에도 주된 사무소는 있어야 돼? 그럼요.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취소 사유야. 예, 그러니까 사무소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두 번째. 공동사무소는 설치일로부터 10일 안에 각각의 개공이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X. 뭐 틀렸어? 설치 신고라는 말 없죠. 설치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왠지 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없어 보여? 있어 보이지 왠지. 그죠? 예. 근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조심하시고. 자, 세 번째 문제는 별표 하나만 갈게요.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으로서 다른 개공의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를 위하여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승낙서를 작성할 수 있다. OX.
X. 예, 안 되죠? 예, 그거를 만약에 작성해버리고 그게 허용이 된다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위 이제 공동사무소가 업무정지 중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밑에 업무정지 중에 업무정지 기간 중이 아닌 다른 계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다.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업무정지를 먹었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이 아닌 다른 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냐 이거지. OX. X. 이전 안 됩니다. 왜 안 돼? 이거 만약에 이전해주면 공동사무소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무슨 사무소로 들어가는 건 되고 빈 사무소로 들어가는 건 되고요. 그냥 단순히 이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이전. 그러나 공동사무소를 만드는 건 안 되고 밑에 공동사무소를 운영 중인 수인의 계공 중에 그러니까 수인의 계공이니까 그냥 3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머릿속에. 근데 한 명의 계공이 업무정지를 받았대. 그럼 나머지 2명은 업무정지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3명이 있는데 1명 받았대. 그럼 2명은 안 받은 거잖아.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업무정지를 받지 않은 다른 계공, 나머지 2명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대. OX. X. 왜 X?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업무정지 안 받은 사람은 업무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지속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 지속 운영까지 못하게 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개념 잡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기본서로 오시고요. 152페이지 7번 제목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그 7절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겸업 제한이라는 말 있잖아요. 겸업 제한. 그 겸업 제한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겸업 제한은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를 겸업 제한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겸업을 제한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누구만 겸업 제한을 받냐면 법인만 겸업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겸업 제한이 없어요. 개인인 계공들은 겸업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인만 겸업 제한을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기업이 어딜까요? 삼성에서도 전자가 돈 제일 많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매출이 4조, 5조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난 거죠. 아니,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이 삼성전자에서 중개업 하면 어때요? 돈 많으니까? 응? 삼성전자에서 중개업 어떻게 할 거냐면 법인 형태로 가고 공인중개사를 한 번에 10만 명을 뽑는 거야. 한 번에 10만 명을 뽑고, 이제 뭐죠? 연봉은 1억씩 다 계약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중개업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에서 또 분사해서 법인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한 법인당 240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에 한 10만 개 중개 사무소를 만드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분사하면 되니까 이렇게 법인 형태를 달리하면 그렇게 해서 1년 안에 분사무소 중개사무소를 그냥 전국에 10만 개를 만든 거야. 돈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석권하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계공들은 싹 죽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좋아? 안 좋아? 뭐가 안 좋아해? 왜 좋지? 삼성에서 중개업하면. 삼성에서 빵 팔으면 빵도 맛있다고 그러던데. 응?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럼 이제 어떤 거든지 그 삼성을 통하지 않으면 삼성 중개법인을 통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완전 독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기존의 계공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자본에서 우리 싸움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하냐면 삼성전자는 만들어질 때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전자 제품 만들어서 팔고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냐. 거기에서 중개업하는 거 자체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삼성에서 중개업하는 건 어때?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뭐를 만들면 되는 거야. 중개회사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삼성에서 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욕먹을까 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빵도 하려고 하다가 빵도 다 철수해버렸다네. 지금은 삼성 그 빵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들어?
욕 먹을까봐. 예, 욕 먹을까. 야, 삼성이 빵 만드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래가지고 예,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영세한 삼성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영세한 기업이 하는 건데 그런 데서 빵까지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나름대로 뭐가 다 있어야 돼요. 설립 목적이라는 게 다 있는 거고 그거에 맞는 거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여기서 겸업이라는 것은 누구만 제한을 받는다? 법인만. 그리고 이제 중개법인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 중개법인에서 빵 만들면 어때요? 그럼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법인의 설립 목적은 다 등기를 해야 돼. 예, 등기 해서 그거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겸업 제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누구는 겸업 제한을 안 받는다고요? 개인은 안 받아. 개인은 그런 게 없잖아. 뭐 개인은 뭐 직업을 얼마든지 선택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14조 1항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인 개공 주어에다가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법인인 개공에다가 채색.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일단 중개업을 할 수 있다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도 할 수 있다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가 개수를 좀 보니까 번호가 몇 번까지 지금 나갔죠? 5번 나갔으니까 5개를 할 수 있네. 그치? 예. 그 다음에 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한 개의 업무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중개법인은 몇 개만 해야 돼? 7개.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예. 여기다가 채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법인은 몇 개만 해 이런 뜻이에요. 7개만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자로 무슨 제한이라고 한다? 겸업 제한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겸업 제한은 누구만 받는구나? 법인만. 예. 그럼 개인들은 그런 거 제한이 있고 없고? 없고. 자, 어떤 예를 하는지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2항 내려갈게요. 2항에 개공은 자 14조 1항과 2항이 한 항 차이인데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1항은 법인인 개공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2항의 주어는 뭐라고 지금 나갔죠? 개공은 이라고 나갔잖아요. 완전히 지금 내용이 다르죠? 예, 해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1항은 법인만 얘기하고 싶은 거고 2항은 모든 개공을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든 개공을 포함시킬 때 개공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 경매랑 공매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좀 하나씩 잡을게요. 경매랑 공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같은 거 이런 물건들은 조금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나요? 네,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고 취득 알선하는 절차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뭐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대리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개공이 돈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백 아무데나 하나 좀 찾아가지고요. 요 개념을 하나 좀 적어놔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일반 거래시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일반 거래시장. 뭐 일반 거래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뭐 매매, 교환, 임대차 뭐 이런 거 하는 시장. 예. 그런데 이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중개업 형태로 개입을 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됐어요. 여기에 진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여기에 진출할 수 있는데 이걸 진출하려면 뭐 하고 해야 되겠어? 등록하고 해야 되겠지? 예, 어디다가 등록하지?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어디지? 시군구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요. 무슨 시장이 또 존재하냐면 공매, 경매 시장도 존재해요. 이거를 공경매라고 얘기합니다. 예, 공경매 시장. 그러면 일반 거래 시장과 공경매 시장의 차이점은 뭐냐? 이제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는 그냥 소유자가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고 싶어서 물건을 내놓는 거야. 내가 그냥 세놓고 싶어서 물건을 내놓는 게 일반 거래 시장이라고 한다면 얘는 일단 공매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체납해서 세금 안 내서 강제 집행 당하는 거예요. 경매는
돈 빌려 쓰고 돈 안 갚아서 강제 집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강제 집행하는 거를 공경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쪽 시장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예. 규모로 말하면 여기가 한 1년에 매매 건으로만 200만 건 정도 거래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매매. 근데 여기는 한 50만 건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면 시장의 규모로 보면 어디가 훨씬 커? 일반 거래 시장이 크긴 한데 여기도 무시 못하게 큰 시장이죠. 1년에 50만 건 정도가 공매나 경매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이 시장과 이 시장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제 우리 그래프로 표현하면 여기는 호황이다 그러면 호황이다 그러면 여기는 불황이야. 왜? 일반적으로 거래가 잘 되면 공경매로 빠질 일이 없는 거야. 그냥 팔아가지고 돈 갚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안 팔리니까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공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호황이다 그러면 여기는 불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개입하는 걸 대리업이라고 그래. 대리업. 그럼 우리가 자격 따면 대리업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그 14조 2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리업 하려면 우리 중개업도 등록하듯이 여기도 등록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게 사망에 이제 그 얘기가 써 있는데 여기다 등록하는 거는 어디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냐면 이건 또 법원에다가 해야 돼. 왜냐면 경매를 뭐 어디에서 하니까 법원에서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실 거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거랑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뭐 없이요. 불황 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호황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제자분 중에서 중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버셨다는 게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은 정도가 많이 벌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 기준으로 말하면 빌딩 사야 많이 버는 거야. 빌딩. 예. 빌딩을 사야 많이 버는 건데 그분들이 빌딩을 살 때 중개업만 해서요. 뭐 이렇게 뭐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막 많이 써가지고 빌딩 샀을 것 같아? 천만에. 예. 못 사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해서 빌딩을 사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했겠지, 뭔가.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건설. 이게 가장 랭킹 1위고요. 건설. 예. 건설이 뭐냐면 이런 거죠. 땅이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땅이 나온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길동 사거리에 땅이 하나 나왔는데 딱 봐도 괜찮아. 근데 손님이 뭐라고 해주는 거냐면 아주 싸게 팔겠다는 거야. 자기 이민 간다고 급하게. 예. 그런데 내가 능력은 안 되네. 예. 그런데 사고는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출을 받을 정도도 안 돼.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규모가 좀 큰 땅이야.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여기 1층에 여기 2층에 광지은행이 있더라고. 그죠? 광주은행이 있는데 그 광주은행 그 뭐 앞에 뭐죠? 이렇게 뭐 재테크 이렇게 뭐 알림판 보니까 사모펀드 모집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사모펀드가 뭐냐면 돈 좀 투자해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예,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예, 펀드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버리는 거야. 예, 해서 수익이 나면 그거를 나눠주면 되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신고하면 되는 거야. 해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사서 뭐해? 사서 되팔아도 되고. 되파는 거는 이제 뭐 단기 차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서 뭐해? 집을 줘. 뭐 혹은 뭐 상가를 줘. 그래서 짓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 뭐해? 분양을 해. 예.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감각이 있어야 돼. 분양이 될 만한 위치인가 아닌가. 근데 웬만하면 분양은 다 되겠죠. 뭐만 잘 맞추면. 만약에 뭐 집을 질 땅이다 그러면 집을 짓는 거고 상가를 질 땅이다 그러면 상가를 져야 되겠지. 만약에 요 정도 위치에 이 건물은 제가 알기로 한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어서 층별로 분양했으면 분양 다 됐겠다 안 됐겠다? 됐겠지. 위치 좋잖아. 전철역에서 나와서 바로 큰 대로변에 있고 이런 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응? 입지가 좋은 거지. 입지가 좋으니까 이런 건 다 분양된단 말이야. 예. 해서 이런 거를 분양을 치면 돈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 아니 당연히 남겠지. 왜 남겠어요? 내가 들어간 원가 이상으로 분양할 거니까 당연히 남는 거지.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해가지고 분양하면 거기서 돈 남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리업 같은 거. 이 대리업이 이제 뭐에 관련된 대리업이? 경매 관련해서. 여기서 자기가 직접 입찰도 들어가고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정리한다면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이건 불법이긴 한데 직접 거래.
직접 거래 뭔지 알죠? 예, 직접 거래가 뭐지? 손님 물건 자기가 다 잡는 거야. 잡아서 뭐 단계로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거에서 돈 많이 버는 거지 뭐. 이거 해가지고 언제 돈을 벌겠어. 근데 이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못해. 이걸 안 한다고 하면 그런 땅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다고. 왜? 벌써 다 채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중개업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있어야 이런 기회도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중개업 그 공부하려고 1년에 30만 명이 시험을 보잖아요. 왜 30만 명씩 시험을 보겠어요? 돈이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요즘에 이제 그 분양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경기는 안 좋은데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막 6만, 뭐 어제 뉴스 보니까 6만 명 모였다고 그러대. 왜 6만 명씩 모이는 거야? 뭐 때문에? 돈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돈이 되니까. 예. 그래서 돈이 되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롯데캐슬 있잖아요, 잠실. 그거 왜 이렇게 그 황금색으로 이렇게 진 거, 그거를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할 때, 거기 이제 그 앞에를 이렇게 그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은 데를 이렇게 몇 번 지나갔거든요. 몇 번 지나갔어. 몇 번을 지나갔는데,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직장 생활 할 텐데, 사람들이 막 한 2km 정도 줄을 섰더라고. 저것들 뭐야, 미쳤나? 왜 줄을 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 차문을 내리고 물어봤어요. 왜 거기서 줄 서? 뭐 나눠주나? 이게 물어봤더니 그 분양 뭐 모델하우스 뭐 이렇게 뭐 그 신청한다는 거야. 그게 지금 보니까 롯데캐슬이더라고. 그때부터 부동산 붐이 확 생긴 거야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지. 해가지고 롯데캐슬이 어떻게 됐냐면 첫날 발표한 날, 첫날 발표한 날, 그걸 이제 초피라고 하는데 500이 됐어요. 500만 원이. 그러니까 발표하자마자 500만 원인 거야. 근데 아무도 몰랐어. 그게 그렇게 뜰지는 모른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발표하자마자, 그러니까 뭐 가령 발표를 뭐 9시에, 발표하는 날 9시에 발표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에 가보고 싶어, 안 가보고 싶어. 다 나오게 돼 있어,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떤가.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날 9시쯤부터 500만 원의 초피가 붙은 거야. 그런데 이게, 그날 저녁까지 계속 돌아가지고, 다음날 5천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뛴 거야. 그러니까 500에서 5천을 뛴 거야. 이 그 롯데캐슬 처음에 그, 분양을 할 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돌을 때, 500짜리가 5천으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고. 절대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갔겠어? 걸쳐서 갔겠지. 해서 이게 54번을 도는 거야. 하루 저녁에 54바퀴가 돌았다고. 그래서 이 54바퀴가 돌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1번이라고 생각해봐.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지?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야. 통장 넣어서 분양받은 사람. 그 다음에 54번째는 이거를 5천을 피를 주고 산 사람이야. 근데 명의는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 1번이 54번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명의를 그렇게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54번이 명의를 넘겨줄 때쯤 되니까 피가 2억까지 뛰었어요. 이걸 넘겨줄 때가 되니까. 넘겨줘, 안 넘겨줘? 당연히 안 넘겨주지. 해서 이제 소송이 붙은 거야. 몇 번이 몇 번한테? 1번이 54번한테 소송을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이 이겼겠어요? 아니, 1번이 이겼어. 1번이 이겼다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아직 뭐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된 거냐면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물딱지 상태로 그냥 거래가 이루어진 거라고. 그냥 자기들이 뭐만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그 신청서 있잖아. 분양 신청서. 그것만 계속 주고받고 한 거야. 그래서 54번 이것만 갖고 있는 거야. 자기가 명의를 받은 게 아니라. 소송 붙어봐나 지는 거지. 뻔하지. 해서 이 사람이 이겼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54번은 이미 얼마를 냈어. 5천을 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거를 반환해달라고 이제 다시 소송을 걸은 거야. 몇 번한테? 1번한테. 그럼 판사는 얼마나 주라고 했겠어? 500만 주라고 했겠지. 왜 500만 주라고 했겠어? 500 받았으니까. 그럼 나머지 3,500원 어떻게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소송을 얘한테 할 게 아니라 몇 번을 찾아가지고요. 53번을 찾아서 소송이 들어가야 돼. 얘가 부당이득을 본 거니까. 그럼 이제 53번은 얘한테 얼마를 둬야지?
5천 주고 돌려줘야 돼. 5천 줬으니까. 그럼 얘는 또 누구를 상대로? 52번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중간에 못 찾아 이게. 찾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게 물딱지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절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과정에 이 54바퀴나 돌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일반인들은 참가를 못 해요. 뭘 알아서 참가를 하겠어. 그치? 여기서 54번의 바퀴를 돌았다는 건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이 일반인이야.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라는 거지. 그럼 중간에 치고 빠진 애들은 다 뭐야? 다 개공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빠지는 거지. 절대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를 못하면요. 뭐를 안 하고 있으면. 중개업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거에 참가를 못했나고. 참가도 못하고 그런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 응?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사망도 한번 가볼까요? 사망. 예. 153페이지 사망에 가보면 개공인체 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의한 경매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거기다 우리 채색한번 하죠. 어디에 등록을 하고? 법원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개업 하려면 시군구에 가서 등록하는 것처럼 대리업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있으면 중개업 등록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뭐도 할 수 있어요? 대리업 등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